안녕하세요. 책방 고양입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30일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특별하게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방 손님들은 새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새해가 되면 매번 실패하지만 매년 꼭 이루고 말겠다며 세우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새해 목표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동, 다이어트, 자격증 취득, 취미활동, 가족과의 시간 보내기, 문화활동, 연애 및 결혼, 금연, 금주 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중 운동과 다이어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럼 새해에 세운 목표들은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그래프를 보면 새해 계획의 약 56% 이상은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새해 목표가 절반 이상 성공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비율은 불치병 같은 게으름이 35%였지만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바쁜 업무 처리, 금전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주변인과의 관계 등이 46%, 현실적인 문제가 더 많아 보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공적인 새해 목표를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목표 세우기. 비현실적인 목표는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 목표를 향해 함께 달성할 경쟁자 만들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자를 만들어 목표에 최선을 다해본다. 세 번째,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기. 자신의 기량에 맞추어 목표를 수정하며 목표에 가깝게 다가선다. 네 번째, 목표는 숫자로 구체화하기.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세분화시켜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합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변 지인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목표 알리기. 혼자 생각하고 다짐하기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주변인에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한 마음을 다잡을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신년계획표 작성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년계획표는 연말에 미리 작성한다. 두 번째, 작성한 신년계획표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둔다. 세 번째, 작성한 일자와 본인의 자필 서명을 기록한다. 네 번째, 인생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삶의 비전을 한 줄로 기록한다. 다섯 번째, 기록한 비전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기술한다. 여섯 번째,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인생 목표를 기록한다. 일곱 번째, 새해 목표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본다. 여덟 번째, 자신이 실천하고 싶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기록해본다. 아홉 번째,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만들어본다. 열 번째, 혹 신년을 놓치더라도 늦게라도 작성한다. 새해 계획 방법과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신년 계획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책방 고양이만의 새해를 특별하게 계획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다이어리 준비하기, 인생의 지침이 되는 책 준비하기, 느린 우체통 활용하기입니다. 첫 번째, 다이어리는 공부 노트입니다. 전국 대형 서점이나 문구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초록창에 공부 노트라고 치면 많은 종류가 나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세요. 공부 노트의 좋은 점은 하루에 2면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면은 코넬 노트식이고 1면은 모눈 노트입니다. 저는 1면 코넬 노트에 줄을 그어 투두리스트와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옆면은 하루에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들, 물 마시기, 스쿼트하기, 런지, 영어 회화 어플 보기, 독서하기 등을 매번 써놓고 빨간 펜으로 체크하면서 습관이 되도록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면은 감사일기를 꼭 쓰고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모노노트면은 자유롭게 내용을 기재합니다. 독서나 웹서핑에서 남은 내용이나 여행 계획, 맛집 탐방, 카페를 다녀온 기억들, 공연, 영화를 관람 후 내용을 자유롭게 쓰거나 신문, 잡지 내용 등을 스크랩해 놓습니다. 이렇게 1년씩 모으면 나의 살아온 흔적이 됩니다.
제 스타일에 맞게 쓰다 보니 포기하지 않게 되었고 더 오래 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지침이 되는 책 준비하기입니다. 저는 파이브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대학교 3, 4학년 기말고사 대신 5년간의 인생 계획에 대해 글이라고 과제를 내준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만드는 행동하는 책으로서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과 현실적인 꿈을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도록 만들어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 바로 알기 위한 질문.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과거의 좋은 기억으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보시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이브의 저자 댄 자드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원하는 미래를 얻으려면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왜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라.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삶을 헤쳐나가지 말고 살아가며 성장하라 라고 말합니다. 책방 손님들, 댄 자드라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또한 어떤 처세에서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이들은 저 비슷한 이야기들을 실행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느린 우체국 활용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0여 개의 느린 우체국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 관광지 인근에는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느린 우체국이란 편지를 쓴 날로부터 1년 후에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영종도 휴게소 벽면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1년 후에 받아볼 수 있는 느림의 미학, 행복한 기다림, 그리고 세계 최초 시행이라고요. 매해 첫날 사람들이 일출을 보는 것처럼 저는 연말에 느린 우체국에서 편지를 씁니다. 연말에 세운 새해 계획을 잘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한 해를 잘 살아온 나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자신에게 건넵니다. 한 해는 잘 보냈는지, 한 해의 계획은 잘 해냈는지, 잘 살아내느라 고생했어 라고요. 1년 후 나에게 온 편지를 읽고 있으면 마음이 울컥합니다. 내년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다짐도 하고요. 올해 11월부터는 아쉽게도 편지에서 엽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나에게 힘이 되는 글 몇 가지를 모아보았습니다. 저는 유튜브 로고의 뜻을 알고 감동했습니다. 시작, 재생의 뜻을 담고 있는 이 로고는 모두 다 갖춰서 시작한다는 건 이미 시작이 아니다. 그러니 당장 시작해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시작이 꼭 연말이나 연초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새해 계획이 다이어리거나 책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양한 새해 계획, 인생 계획의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휴대폰에는 다양한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시기의 시작이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새해를 계획하는 특별한 방법이 여러분의 새해 설계에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왔고 내일도 행복의 길을 열어가실 책방 손님들 모두 성공하시는 희망찬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책방 고양이었습니다.